늦은 여름밤,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공기가 무겁고 습했습니다. 대학생인 민수는 기숙사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날의 발표 준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고 지친 친구들은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방에는 민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가 끝나고 민수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기숙사 앞의 작은 정원에는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 사이로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몸을 식힌 뒤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지만 분명히 민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냥 친구가 장난치는 걸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뒷발을 돌리는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듯했습니다. 민수는 일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숙사 근처에는 그를 부를 사람이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민수의 귀엔 누군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어느덧 그는 혼자 있을 때마다 뭔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강의실에서도 카페에 있을 때도 그 소리가 들리고는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해봤지만 그들 중 누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조용한 주말 오후 민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고요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강하게 경직되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까지도 확실히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민수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는 밤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황을 알게 된 한 친구가 그에게 한번 무속인을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자신도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지쳐갔던 민수는 결국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속인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의 주위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민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존재는 그 근처에서 죽음을 맞이한 영혼으로 자신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방법이 없다면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 영혼의 사연을 알아내기 위해 기숙사와 학교 근처에서 일어난 몇 년 전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결국 해당 영혼이 실종된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민수는 이 사실을 당국에 알리고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의 주위에 맴돌던 소리와 기이한 현상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영원히 그 여름밤의 차가운 손길과 절박한 부름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가끔 새로운 학교의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할 때면 여전히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를까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무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외딴 마을이었고 오래된 한옥집이 울창한 숲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며칠을 보낼 생각에 우리는 설렜습니다. 밤이 되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우리는 마당에 둘러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오늘 밤 장난 삼아 근처 폐가를 가보지 않을래? 예전부터 이웃들이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했대.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어두운 숲길을 따라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후레쉬 하나에 의지한 채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15분쯤 걸어갔을 무렵 오래된 벽돌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은 오랜 세월 아무도 찾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과 곳곳이 허물어진 벽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들어가 볼까? 친구 중 한 명이 멈칫거리며 물었습니다. 모두가 무언의 동의로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문은 거짓말처럼 쉽게 열렸고 안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겁먹은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부엌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 한 친구가 속삭이며 그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불투명한 창문 너머로 아주 옅은 초록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일 거야. 다른 친구가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빛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연 순간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에는 이상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나 몸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마치 흐릿한 안개처럼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형체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보니 어쩐 일인지 달빛은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마구잡이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길, 성민이가 없어. 친구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친구가 집에 남겨졌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고 결국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집 앞에 선이 두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후레쉬를 비추자 집 내부에는 아까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친구가 보이기를 기대하며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성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 부엌 반대편 한 작은 방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성민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심지어 그는 우리가 보지 못한 이상한 형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형체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뭔가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더라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폐가에서 빠져나오던 그 순간부터 달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숲은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할머니 댁으로 돌아와 두 번 다시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년이 흘렀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그 밤의 그 형체와 경험은 여전히 우리를 오싹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착각이나 어둠 속에서의 헛것이라고 하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느낀 불길한 기운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직도 그 폐가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경험을 안겨주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어두운 숲속의 그 집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깊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은 마을에 특히 기이하고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숲속에 저주받은 집이라 부른다. 마을 외곽의 빽빽한 숲속에 위치한 오래된 집은 이미 몇 세대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 이 집은 특히 밤이 되면 뒤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며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과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집은 한 가족의 것이라고 한다. 그 가족은 대단히 부유했지만 불행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가족의 어린 딸이 실종되었고 그 후로 가족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고 집은 점점 방치된 채 숲의 나무들에 의해 숨겨져 갔다. 하지만 단 한 번 대담한 청년 몇 명이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친구들에게 무용담을 들려줄 생각이었다. 어느 가을밤 그들은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저주받은 집을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그들은 그런 소문은 모두 미신이라고 치부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낮고 기괴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냥 농담을 한다고 여겼지만 점차 그 웃음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웃음소리를 쫓아가자 그들은 낡은 방 하나와 마주쳤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시대착 오적인 인형들이 가득했고 그 중앙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있었다. 누군가 실수로 오르골을 건드렸고 인형들이 약간 흔들리며 오르골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방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집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출구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뒤틀리는 것 같았고 그들이 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스름한 새벽이었다.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 중 한 명의 핸드폰이 이상한 소리와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그날 집에서 들었던 오르골의 멜로디였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그날 밤의 경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 후 중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은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백방으로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친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집, 아니 그날의 공포스러운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고 난다. 숲속에 저주받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디 남은 자들도 그저 나쁜 꿈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깊은 숲속에서 어둠을 내뿜고 있다.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에게 다가온 불행은 2배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그러나 호기심은 종종 금기를 깨트리곤 한다. 가끔씩 그 마을을 떠난 젊은이가 도시로 돌아와 전설의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집의 저주는 풀리지 않고 그 비밀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